네, 안녕하세요. 체질에 집착하는 한의사 박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팔체질 중에서도 모금 체질의 체형적 특성 그리고 외모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팔체질상 모금 체질의 체형과 외모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팔체질상 모금 체질은 좀 다른 체질에 비해서 근육이 발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거나 조금만 운동을 해도 이렇게 금방 근육이 붙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운동선수들 중에서 모금 체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진단을 해드렸던 많은 야구선수들 그리고 농구선수분들에게서 특히나 모금 체질이 많았습니다. 팔체질상 모금 체질은 키가 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팔다리도 좀 길쭉길쭉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팔체질 중에서는 가장 키가 큰 체질이 바로 모금 체질입니다. 남자분들이 키가 180cm 이상 그리고 여자분들이 170cm가 넘는 분들이 오시면 저는 일단은 팔체질 중에서 모금 체질이 아닐까 추정을 하면서 매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팔체질상 모금 체질은 목도 대체로 긴 편이고요. 모델이나 농구선수 그리고 배구선수들에 많이 분포하는 체질입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서 현재 KBL에서 뛰고 있는 유명 프로농구 선수들이 몇 분 내원을 하셔서 오랫동안 팔체질을 맞춰서 치료한 적이 있는데 모두 이분들이 모금 체질로 진단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모금 체질에 맞춰서 식단 티칭과 함께 팔체질 침 치료를 병행을 해서 고질적으로 앓고 있던 병증들이 쉽게 해결이 되었던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야구 선수 중에서는 장시환 선수 그리고 손아섭 선수 같은 경우도 팔체질상 전형적인 모금 체질로 진단이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외에 BNK 여자농구 선수단분들도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받으러 오신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팔체질 맥진 결과 모금 체질로 진단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팔체질상 모금 체질은 눈과 코가 큽니다. 그리고 귀도 모두 큼직큼직하게 잘생긴 분들이 많습니다. 키도 크고 근육질에 이목구비도 뚜렷뚜렷하시기 때문에 팔체질상 모금 체질은 서구적인 인상을 풍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만약에 동양인인데 이런 외모를 가졌다라면 모금 체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신인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는 188cm 환자분이 있거든요. 이분도 역시나 팔체질상 모금 체질로 진단이 되었었는데 재밌는 것은 이 환자분께서 재학하고 있는 모델학과의 지인분들을 저희가 한의원 초청을 해서 매진을 했을 때 모금 체질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팔체질 중에서는 목양 체질이나 모금 체질 분들이 체구가 큰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모금 체질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기 때문에 동양인인데도 불구하고 좀 서양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풍기는 분들이죠. 눈도 크고 쌍꺼풀도 이렇게 짙은 분들이 많습니다. 코도 크고 잘생긴 분들이죠. 팔체질상 모금 체질은 서구적인 미남형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팔체질 모금 체질의 특징적인 외형적인 느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은 팔체질 진단을 매우 많이 하다 보면 알 수 있는 약간 의사의 직감 같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진상으로는 표현이 잘 안 되고요. 영상을 보거나 환자분들을 직접 대면을 해서 만나보면 알 수 있는 약간은 느낌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팔체질상 모금 체질은 대부분 눈동자가 이렇게 조금은 풀려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팔체질상 금양체질이나 토체질 분들의 눈동자와 비교를 해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팔체질상 금양체질, 금음체질, 즉 금체질이나 아니면 토체질들은 눈빛이 좀 강하거나 똘망똘망 반짝반짝한 그런 분들이 많다라면 모금 체질은 약간의 그 눈동자에 힘이 좀 풀려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우수에 찬 듯한 눈빛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곤할 때 눈부터 풀리는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팔체질상 모금 체질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만 봐도 너는 지금 피곤하다는 걸 알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모금 체질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보컬 레슨을 과거에 오랫동안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의 그 제자분들을 팔체를 진단을 해주면서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팔체질상 모금 체질 분들은 좀 대부분 음성이 이렇게 퍼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대를 잘 모으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팔체질상 금체질로 실제 진단을 받으신 이선균 씨의 목소리와 정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호 선수의 음성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이선균 씨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선균 씨는 금체질로서 굉장히 공명이 잘 잡혀있고 성대가 잘 모여있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인정 못 받는 배우랑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로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상을 주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선균 씨 목소리는 이렇게 공명이 딱 하고 잡혀있죠. 금체질의 아주 전형적인 목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모금 체질의 전형적인 목소리 박찬호 선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배로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자로 보고 있고요. 국가대표로서 이렇게 저를 응원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지금 이현진이 하는
그 역할이 아닌가. 자, 어떻습니까? 박찬호 선수의 목소리는 좀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퍼져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퍼져 있는 듯한 목소리가 팔체질, 모금체질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목소리인 것이죠. 그리고 팔체질 중에서 모금체질은 폐호흡 기계가 가장 약한 체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이 좀 잘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대의 피로도를 쉽게 느끼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피곤하면 목소리가 잘 잠긴다. 그리고 노래를 좀 부르고 나면 목소리가 잘 쉰다 라면 팔체질 중에서 모금체질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아주 전형적인 팔체질상 모금체질로 추정이 되는 연예인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금체질의 외모적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눈동자라고 했죠. 눈동자가 약간 퍼진 듯한 좀 우수에 찬 듯한 느낌인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나쁘게 말을 하자면 눈빛이 좀 풀린 듯한 분들이고요. 좋게 말하자면 우수에 찬 눈빛인 것이죠. 팔체질상 금양체질이나 금음체질은 눈빛이 좀 번쩍번쩍하고 좀 강한 느낌입니다. 약간 날카로운 느낌도 있고요. 팔체질상 토양체질과 토음체질의 눈빛들은 좀 반짝반짝하고 좀 똘망똘망한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이에 반해서 팔체질상 모금체질 분들은 약간은 눈동자가 퍼진 듯한 느낌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좀 우수에 찬 듯한 눈빛을 가지고 있다. 눈빛이 좀 깊고 그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팔체질상 모금체질 연예인은 바로 이동욱 씨입니다. 팔체질상 모금체질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바로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다라고 했잖아요. 이동욱 씨는 실제로 184cm의 키에 72kg 정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동욱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키가 172cm로 담임 선생님보다도 더 컸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동욱 씨는 잘생긴 배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쌍꺼풀도 좀 짙은 편이고요. 코도 굉장히 오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인 배우와 비교를 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이국적인 외모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서구적인 미남형입니다. 이런 서구적인 미남형 분들이 팔체질, 모금체질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미남 배우라 하더라도 김수현 씨나 유한 씨와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김수현 씨는 팔체질상 토양체질 아니면 토음체질, 그리고 유한 씨는 팔체질상 금양체질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 떠오르는 미남 배우로 잘 알려져 있는 정혜인 씨나 아니면 박보검 씨, 송중기 씨랑도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이런 분들이 좀 동양적인 미남형이라면 이동욱 씨는 굉장히 선이 굵은 서구적인 미남형 배우입니다. 팔체질, 모금체질 아주 특징적인 외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팔체질상 모금체질은 눈동자가 똘망똘망 또렷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이동욱 씨처럼 우수에 찬 듯한 눈동자, 약간 또 풀린 듯한 눈동자를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동욱 씨는 우수에 찬 눈빛이 굉장히 일품인 배우입니다. 눈빛이 아주 강하다라기보다는 좀 부드러운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맨스물에 잘 어울리는 배우이기도 하고요. 이는 좀 전에 제가 언급한 정혜인 씨나 박보검 씨, 김수현 씨의 눈빛이나 눈동자와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배우 이동욱 씨는 팔체질, 모금체질의 아주 전형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팔체질, 모금체질의 전형적인 외모를 가진 또 다른 배우를 소개해 볼게요. 바로 박해준 배우입니다. 부부의 세계에서 이태호 역으로 매우 화제가 된 배우이시잖아요. 일단 박해준 배우는 이동욱 씨와 마찬가지로 키가 매우 크시죠. 키가 185cm, 몸무게가 75kg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쭉길쭉한 전형적인 팔체질상 모금체질의 체형을 가지고 계신데요. 박해준 씨의 외모 역시도 선이 굵은 서구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수에 찬 눈빛, 약간은 퍼져있는 눈동자까지 팔체질상 모금체질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부의 세계에서 인상 깊게 본 연기 중에 하나가 막 괴로워하면서 박해준 씨가 술이 취한 그런 연기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눈빛이 딱 퍼져있는 연기를 굉장히 잘 하시던데 저는 이제 보면서 팔체에서 모금체질이라서 저 연기를 더 잘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해준 씨의 음성도 굉장히 전형적인 팔체질, 모금체질의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꼭 이래야 했어? 여기까지 와서 이따위 난장판을 꼭 만들어야만 했냐고. 자, 어떻습니까? 박해준 씨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박찬호 선수와 마찬가지로 약간 음성이 퍼져 있죠. 이성규 씨처럼 딱 이렇게 모여있는 파스타 하나 이런 발성이 아니고 퍼져 있는 듯한 느낌의 발성입니다. 이렇게 음성이 약간 퍼져 있는 듯한 음성을 가진 분들이 팔체질상 모금체질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팔체질을 전문적으로 임상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한의사 원장님들의 아주 공통적인 소견으로서 박찬호 선수는 매우 명확한 팔체질상 모금체질로 다들 진단을 하시고 있습니다. 쌍꺼풀이 굉장히 짙은 눈매, 그리고 서구적인 외모, 과거에 수염을 길렀을 때도 사실 서양인들보다도 더 잘 어울릴 정도로 수염도 또 길게 자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양인의 피지컬을 뛰어넘는 엄청난 근력을 가지고 있었죠. 160kg가 넘는 강속골을 던지기도 하셨는데요. 사실 약물의 시대였던 메이저리그에서 그 강력한 강타자들을 압도를 했으니까 얼마만큼 대단한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팔체질상 모공체질은 쉽게 흥분을 잘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모공체질의 성격적 특성에 대해서 영상 올린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실게요. 제가 위에 카드 뉴스를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박찬호 선수가 쉽게 흥분한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경기 스타일을 한번 보시면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이 박찬호 선수가 좀 잘 안 맞으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심판에 따라서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이죠. 경기의 기복도 심하고요. 내가 던져서 스트라이크다 싶었는데 심판이 이거를 볼로 판정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박찬호 선수가 마음의 상처를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러고는 열받아서 이제 연속으로 좀 볼넷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마음의 상처를 잘 입는 팔체질, 모공체질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호 선수의 이 2단 옆차기 사건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마 저 발차기 맞은 선수가 아마 먼저 시비를 걸긴 했을 거예요. 그랬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지 않고 2단 옆차기를 이렇게 날려버렸었죠. 이처럼 쉽게 좀 욱하기도 하고 흥분을 좀 잘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잘 받는 이러한 성향은 팔체질상 모공체질의 전형적인 특성인데요. 박찬호 선수가 팔체질상 모공체질임을 잘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일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박찬호 선수는 모공체질의 특징적인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성균 씨 발성과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없어요. 부러운 거는. 예, 야구를 하고 있다는 거. 진행형이라는 거. 예. 그리고 타자들이 타격이 좋다는 거. 다섯이 타격이 좋다는 거. 다섯 타격이. 자, 어떻습니까? 박찬호 선수가 말씀하실 때 박찬호 선수의 음성에 집중을 해보면요. 공명이 딱 잡혀있는 목소리라기보다는 성대가 잘 닫히지 않는 느낌, 약간 이렇게 퍼지는 듯한 목소리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 다저스에서는 이러이러한 유현진 선수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굉장히 좀 전형적인 팔체질, 모공체질의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살펴봤던 배우 박해준 씨의 음성과도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박해준 씨도 그렇고 박찬호 씨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성대 근육에 약간의 힘이 풀린 듯한 그런 목소리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대를 잘 닫지 못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입니다. 이런 목소리가 전형적인 팔체질상 모공체질의 목소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런닝맨을 통해서 아시아 프린스로 등극한 이광수 씨도 매우 대표적인 팔체질상 모공체질에 해당합니다. 일단 외모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광수 씨는 별명이 기린, 그러니까 키가 기린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 크시죠. 190cm로 알려져 있습니다. 팔다리도 굉장히 길쭉길쭉한 체형이십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면 눈도 크고요. 코도 길쭉길쭉하십니다. 아주 전형적인 팔체질상 모공체질의 체형과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닝맨을 한번 보시면요. 물론 이 방송용 캐릭터는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런닝맨만 보더라도 좀 마음의 상처를 잘 받는 모습 아니면 순간순간 흥분을 잘 하는 모습으로 되게 좀 버라이어티한 면모 그리고 재미난 어떤 연출들을 많이 보여주시긴 하는데 단순히 캐릭터로서 그런 연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팔체질, 모공체질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광수 씨가 동아방송예술대학교를 졸업하셨는데 제가 오랫동안 보컬 트레이닝을 받아왔던 저의 친한 지인이자 보컬 선생님께서 이광수 씨와 동문으로서 대학교 때 워낙 친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화들을 들려줬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공체질의 전형적인 외모일 뿐만 아니라 팔체질상 모공체질의 성격적 특성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팔체질상 모공체질의 체형과 외모 그리고 음성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청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체질에 집착하는 한의사 박철진 원장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